2부 교육에서는 가치체계와 지표 현장 수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성북협치 가치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 지표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 우리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의 연속선상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성북협치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치체계 분석은 AHP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AHP는 애널리틱 하이라키 프로세스의 줄임말로 계층화 분석법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가치체계를 계층화하고 각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선 성북협치의 가치체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제 도출 과정, 협치 사업 운영 관리, 성과 평가 및 환류의 세 과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의제 도출 과정에서는 의제 설정 방식과 의제 내용 적합성이 주요 가치로 도출되었습니다. 협치 사업 운영 관리에서는 민관의 참여, 참여 주민 역할 역량, 갈등 관리가 주요 가치로 도출되었습니다. 성과 평가 및 환류 과정에서는 협치적 평가 기준, 협치적 평가 방법, 사업 성과, 발전 및 개선 과정이 주요 가치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18개의 주요 가치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공감대 형성, 갈등관리 기구 마련, 참여 주민의 전문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지표는 가치체계에 기반하여 3개 대분류, 9개 중분류, 18개 세분류로 구분되며 총 50여 개의 문항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할 모니터링 질문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북협치는 다양한 사회적 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과 사업 주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성북협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성북협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문제별로 세세히 측정하거나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해석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검 지점의 첫 번째는 협치 성북의 수준에 대한 관과 민의 합의된 인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업 진행 과정과 성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인식의 차이, 이로 인한 어려움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사업들이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진행되는지 확인 및 점검하는 것입니다. 협치 성북의 사업은 고령화, 1인 가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치 사업을 통해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민관협치의 활성화 지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과 관, 참여자들이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모든 과정은 민간과 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제의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구민들이 제시한 의제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자발적이고 수평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과정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수정 및 개선 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협치 사업에서의 개선 지점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치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선 방안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모니터링을 가게 되면 현장 답사의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사업단에서 현재 진행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간담회의 형태로 궁금한 점을 문답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인터뷰가 중요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생산되는 결과물은 녹음 파일, 녹취본, 정리본, 요약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녹취록, 정리본과 요약본을 구분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녹취본은 들리는 그대로 녹취를 푼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해서 자동으로 녹취를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도는 아직까지 정밀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정리본은 외부인이 봤을 때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대명사 따위 등을 최대한 풀어쓰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단어들을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녹취록과 정리본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하기도 합니다. 요약본은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본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6화 원칙에 의거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모니터링단의 자질 중 실력의 측면에서 다음의 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심층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은 많은 교육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심층 면접 인터뷰 과정에서는 열린 마음과 다양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최대한 학습하는 자세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된다면 횟수가 거듭될수록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평가, 컨설팅, 감사를 하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사업 과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피는데 관심을 둬야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피모니터링 대상이 소극적으로 참여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모니터링 대상자는 사업 실무자,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이 주로 해당됩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무자라도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내용이나 과정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단은 피평가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인정과 독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묻기, 되묻기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향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의 결과물에 대한 과한 욕심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모니터링단 또는 피모니터링 대상이 모니터링 과정을 귀찮아하면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평가자와의 상호관계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친구 관계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짧은 시간에 사업 담당자와 친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다뤄야 하는 질문을 살펴봅시다. 주요한 질문을 선택하니 총 20여 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5분씩만 답해도 1시간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의 질문에서 다른 질문의 답변이 함께 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는 질문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모니터링단과 사업 담당자 모두에게 사전에 배포될 것이고 모니터링단은 인터뷰에서 나온 대답을 잘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업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과정과 현장에서 사업단의 기본적인 설명을 통해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안자와 사업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어떻게 협치 사업으로 선정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협치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의제 설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사업의 참여자, 즉 수혜자, 수행자, 협력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혜자가 누구이고 해당 사업의 수행자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협력자, 즉 추가적인 조력자를 살펴봅니다. 해당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해결하려는 문제 정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공감대 형성에 관한 것으로 주민이 해당 사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관과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였는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분류는 협치 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질문으로 총 11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담당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전담 부서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담 부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행정 운영 과정 중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의 운영과 관리 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행정과 민의 역할 분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의 운영과 관리 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협력의 원활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 운영 중 불편한 제도적 부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주민 참여의 원활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의 연속선상에 있는 질문으로 불편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접근 해결하였는가를 확인합니다.
7번째는 사업의 참여자들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협치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협치위원 및 다양한 조력자들의 전문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갈등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협치 사업을 하면서 민과 관 또는 수혜자나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명시적인 갈등 관리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와 문제 발생에 대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발생 시 의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와 어떤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해당 사업이 지역의 어떤 변화 지점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해당 사업에 기여하는 지점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해당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객관적 수치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협치적 평가 방안입니다. 우선 평가자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이외 전문가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평가 기준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성과의 정량적 측면에서는 성과의 목표치 달성도가 마련되었는지와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 성과의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 우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공동체의 번영과 인간 존엄성의 보장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 전환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최종 목적이 달성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민과 관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류를 위한 질문으로 사업성과 재고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요약이자 교육을 통해 전하려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니터링을 평가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와는 달리 모니터링은 과정을 왜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모니터링은 사례 연구 방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도의 측면에서 모니터링단은 피평가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독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묻기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현장에서 기도출된 지표와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협치 모니터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수강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